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완결된 존재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 주장으로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발전된 중국 고유의 사상은 막을 내립니다. 최고봉에 이릅니다.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뜻은 막을 내렸다는 뜻이죠.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철학이 한계에 이르르니까, 철학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은 뭐냐? 새로 전개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세계관이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계에 이르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일어난다. 나라가 분열되죠. 이때 한나라 말에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중국 사상계에 본격적으로 끼어듭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불교는 완벽한 철학으로 들어와요. 완벽한 철학. 이 완벽한 철학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어정청한 중국의 철학계가 대립 갈등을 해서 긴 시간 동안 갈등을 한 다음에 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융합하고 한 이런 과정이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철학이 중국 특색으로 불교를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다시 중국 고유의 사상으로 재정립해내요. 그러니까 불교 사유가 들어와서 새로워진 현상을 가지고 새로워진 내용을 가지고 중국 고유의 사상에다가 다시 접목을 시켜요. 이것이 뭐냐면은 신유학이라는 철학이고 이것을 잘 해낸 철학자를 주자라는 큰 철학자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스펙타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자라는 그런 거목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주자라는 철학이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주자학이 생기고 주자학이 또 양명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고중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은 이제 계속 사회 변화와 사상 변화가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면서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계에 도달해요. 그때 어때냐? 청나라 만렵이죠. 청나라 만렵에 중국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때 뭐냐면 이때는 이제 뭐예요? 청나라 만렵은 청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서양과 동양 사이에 경제적 격차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은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1760년부터 1840년 이 숫자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편전쟁이 일어난 해죠. 1760년부터 1840년대까지 영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토인비가 처음으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경제 발전, 이것을 이제 산업혁명, 이것이 서양 사회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혁신이었고 영국 사람들은 이 혁신 방향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이 혁신을 전부 합심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 단계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이런 혁신이 동양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부가 확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부와 힘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냐면 밖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영국의 제국주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동양은 철학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영국의 이제 새로운 힘 앞에 아주 처절하게 굴복하죠. 처절하게 굴복해. 중국은 동양에서만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되던 아시아의 주도권이 어느 순간에 서양에 의해서 짓밟혀서 역전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것을 저는 무엇으로 보냐면은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으로 봐요.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을 계기로 해서 서양은 동양보다 현실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동양은
그 굴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양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산업 생산 방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서양의 우위를 뺏기게 됩니다. 동양은 그때부터 서양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들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아편전쟁 이후로는 계속 서양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것인가, 서양을 어떻게 하면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였어요. 서양을 빨리 배우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서양을 빨리 배우는 것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구국의 길이었다. 자, 서양을 우리가 따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중국의 근대사를 이렇게 일별해 보면은 서양의 이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중국이 야, 이 서양에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짓밟혔냐. 제일 먼저 서양을 따라 배우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군사 기술이었어요. 군사 기술. 근데 그 군사 기술을 또 열심히 따라서 해봐도 서양이 잘 따라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것이 뭐냐면은 제도였어요. 제도. 그다음에 의회 제도랄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 서양의 힘을 증강시킨 것이 아니었는가 해서 제도를 배웠어요. 제도를 따라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제도 배후에 사상,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서양에 있는 사상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자, 서양의 사상을 배우면서 중국 사람들은 특히 서양의 철학을 배우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서양에 있던 어떤 철학이 있으면은, 야, 그거 우리한테도 있었어. 우리한테도 있어. 또 서양에서 또 저런 철학을 이야기하면은, 원래 우리한테도 그거 있어. 근데 원래 우리한테도 있어. 이 말이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서양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속 서양의 철학 모델을 그대로 중국에 이식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죠. 그 이식이 정치적인 것과 혼합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뭐냐? 막스 레니니즘을 중심으로 무장해서 중국을 통일한 일이에요.